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우리가 보통 규제라고 하면 뭔가 결승선 같은 느낌 있잖아요. 법안 통과되고 규칙 정해지면 이제 끝났다, 명확해졌다 이렇게 안심하죠. 그런데 오늘은 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 결승선 자체가 그냥 통째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국 정부 셧다운 사태가 딱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이건 그냥 정치 뉴스가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심판인 SEC를 유령선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거든요. 규칙집은 있는데 심판이 경기장을 떠난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집행할 사람이 없는 정말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 부분 셧다운 때문에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가요, 필수 인력을 빼고는 사실상 그냥 개점 휴업 상태거든요. 개점 휴업이요. 네, 신규 상품 심사나 규정 해석 같은 중요한 일들이 다 멈춰버린 겁니다. 법이라는 설계도는 있는데 건물을 지을 인부들이 다 현장을 떠난 셈이죠. 정부 셧다운, 뉴스에서 들어는 봤는데 솔직히 우리한테는 좀 낯선 개념이긴 해요. 이게 그냥 공무원들이 월급 못 받아서 출근 안 하는 그런 건가요? 지금 미국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또 왜 벌어지고 있는지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사건은 미 동부 시간으로 1월 31일 0시 1분에 시작됐어요. 미국은 회계 연도가 10월에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다음해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일단 임시 예산안으로 정부를 운영하거든요. 임시로요? 네. 그런데 그 임시 예산안의 시한마저도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이 배정 안 된 연방정부 기관들이 문을 닫게 된 거죠. 이걸 정부 셧다운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예산안을 왜 제때 합의를 못하는 거죠? 그냥 행정적인 실수 같진 않은데요? 맞아요. 이건 행정실수가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역시. 네, 미국 정치에서 예산안은 대통령이랑 여당이 추진하려는 정책, 그리고 야당이 막으려는 정책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가장 큰 전쟁터거든요. 이 정책 예산 깎아라, 저기 예산 더 쓰려면 이 조건 들어줘라, 이런 식으로. 힘겨루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치킨 게임을 벌이는 거죠. 셧다운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말하자면 정치적 파업 같은 겁니다. 이번에도 특정 정책 예산 문제로 양당이 그냥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다가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군요. 그럼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금융시장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줬었죠. 그렇군요. 결국 정치 싸움의 볼모로 행정부가 잡혀 있는 셈이네요. 지금 2월 2일이니까 타결 소식이 좀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 곧 해결될 문제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간단하면 좋겠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릅니다. 양당 지도부 사이에서 협상의 물꼬를 텄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게 최종 타결까지 가려면 하원 전체 표결이라는 가장 큰 산을 넘어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또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변수가 너무 많아서요. 종료 시점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네요. 와. 아까 SSC가 거의 유령선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 그럼 사무실 불 다 꺼져 있고 서버실 지키는 사람 한 명만 남아 있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핵심 인력은 남아 있는 거예요? 하하, 그 그림이 아주 틀리지는 않아요. 물론 SEC도 공식적으로는 완전 셧다운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는 있어요. 시장의 무결성이나 투자자 보호에 임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안? 임박하고 중대한 위험. 네, 이럴 때만 매우 제한된 인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임박하고 중대한 위험이라는 이 문구예요. 굉장히 모호하죠. 네. 그게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전혀 안 오네요. 예를 들어서 만약 지금 당장 어떤 대형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 패깅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임박하고 중대한 위험에 해당될까요? 그 소수의 인력이 바로 대응에 나설 수 있나요? 바로 그게 이 사태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대응해야 맞죠. 그 정도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매우 제한된 인력이 과연 시장 붕괴를 막을 만한 조치를 취할 권한과 역량이 있을까? 아마 기껏해야 긴급 성명을 내거나 시장에 경고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조사를 시작하고 자산을 동결하고 관련자들 소환하고 이런 강력한 법 집행은요, 정상적인 인력과 예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와. 즉, 불이 났을 때 경보는 울릴 수 있는데
소방호스에 물을 공급할 펌프가 꺼져 있는 상태인 거죠. 소방호스에 물이 안 나온다. 정말 아찔한 비유네요. 그럼 지금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업무랑 완전히 멈춘 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디가라고 하는 기업 공시 시스템은 살아있어요. 에드가요? 네. 기업들이 법에 따라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창구는 열려 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가 돌아가고 있는 업무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멈춘 건요? 뭐가 멈춘 거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서류를 받기만 할 뿐 그 내용을 꼼꼼히 심사하고 또 미비한 점에 대해 의견, 즉 코멘트를 주고받고 또 신속한 출시가 필요할 때 절차를 줄여주는 가속 승인을 내주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정 해석을 제공하는 이런 핵심 기능들이 사실상 다 멈춘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령선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아요. 우체통에 편지를 넣을 수는 있는데 그 편지를 꺼내서 읽고 답장 써줄 집배원이 없는 상황인 거죠. 와, 집배원이 없다.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게 단순히 일 처리가 며칠 늦어지는 거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특히 시장이 그렇게 기다리는 신규 ETF 승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같은 문제에는 왜 이게 더 치명적인 건가요? 많은 분들이 법만 통과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번 사태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법의 존재와 기관의 운영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SEC 기업공시부서는 아예 대놓고 공지를 했어요. 정부 셧다운 기간에는 등록 서류의 효력 발생을 앞당겨주는 가속 승인을 해줄 수 없다. 못 박았네요, 그냥. 네, 새로운 금융상품이 빨리 나오려면 이 가속 승인이 필수인데 이 문이 그냥 닫혀버린 겁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아크메 크립토 펀드라는 회사를 운용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준비했다고 쳐볼게요. 서류는 다 준비해서 EDIR 시스템에 냈어요. 그럼 그 다음은 그냥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서류가 시스템에 잘 접수됐다는 자동응답 메일 한 통 받겠죠. 그게 끝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SEC 담당자한테 전화해도 안 받을 거고 이메일 보내도 답이 없겠죠. 언제 심사가 다시 시작될지, 보완할 서류는 없는지, 출시 일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정보의 암흑기에 빠지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단순히 일정에 밀리는 걸 넘어서네요. 사업 계획 전체가 흔들리겠는데요? 엄청난 리스크죠. 듣기만 해도 답답한데 혹시 이게 역설적으로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준비가 덜 된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선두주자 발이 묶인 동안 격차를 좁힐 시간을 버는 셈이잖아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모두가 출발선에 멈춰서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장 전체로 보면 절대 건강한 상황이 아니에요. 혁신적인 상품이 제때 시장에 못 들어오면서 산업 발전 자체가 늦어지고 투자자들은 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시간표가 완전히 정치의 시간표에 종속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아, 그게 문제네요. 네, 기업의 혁신 속도나 시장 수요가 아니라 워싱턴 정치인들이 언제 합의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는 왜곡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 문제로 넘어가 보면 이건 한층 더 복잡할 것 같아요. ETF는 기존 상품의 대상을 바꾸는 거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아예 새로운 규제 틀을 짜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의 진짜 딜레마가 여기서 드러나요. 자, 한번 상상해보죠. 지니어스 액트라는 아주 훌륭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 이미 2025년 7월 18일에 통과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법이 통과됐어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다음 날부터 관련 상품들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특정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을 어떻게 증명할지, 어떤 자산을 담보로 인정받을지 이런 세부적인 승인 절차를 일일이 SEC랑 거쳐야 해요. 또 그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ETF 같은 걸 출시하려면 별도의 승인을 또 받아야 하고요. 아, 절차가 또 있군요. 네, 법이라는 고속도로가 깔렸다고 해도 그 위를 달리려면 내 차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검사받고 운전면허도 따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검사소 직원, 면허시험 감독관, 톨게이트 요금 정산원이 전부 자리를 비운 겁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주는 문제, 그러니까 보상 이슈를 놓고도 논쟁이 한창이잖아요. 셧다운까지 겹치니까 정말 첩첩산중이네요. 네, 불확실성이 중첩되고 있어요. 지금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액트라는 시장 구조 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그 스테이블 코인 보상 문제거든요. 이걸 허용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합의가 안 되는데 여기에 셧다운으로 인한 행정 공백까지 더해진 거죠. 와, 이건 마치 규제라는 문제를 푸는데 세 개의 몸체가 서로의 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체 문제 같아요. 삼체 문제요? 네, 법안 자체의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기존 법의 해석 문제, 마지막으로 셧다운으로 인한 행정 마비, 이 세 가지가 서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와, 삼체 문제라니 정말 적절한 비유네요. 그럼 결국 규제가 명확해지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정확합니다. 규제의 가시성, 그러니까 시장이 규제를 예측하고 믿을 수 있으려면 최소 세 가지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야 해요. 첫째는 명확한 법, 둘째는 그 법을 집행할 기관을 움직이게 하는 예산, 그리고 셋째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합의죠. 지금은 두 번째 톱니바퀴인 예산이 빠져버리면서 전체 시스템이 멈춰선 겁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이런 안개 속 같은 상황에서 시장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단순히 악재니까 가격이 내린다. 이런 단순한 공식은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시기에는 시장에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걸 규제 캘린더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표현해요. 규제 캘린더 리스크 프리미엄. 네, 말 그대로 규제 관련 일정의 불확실성 자체가 하나의 리스크로 취급되면서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보죠. 어떤 프로젝트가 엄청난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공시를 냈어요. 평소 같으면 가격이 급등할 만한 호재죠. 네, 그렇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그래봤자 뭐해, 저 기술 활용한 신상품이 SEC 승인을 못 받아서 출시가 무기한 연기될 텐데. 아, 호재의 영향력이 확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대폭 할인되는 거죠.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슈퍼카를 사놓고 도로가 폐쇄돼서 차고에만 세워둬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악재가 터져도 그 영향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겠어요? 정확합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해킹이나 내부자 거래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해보죠. 평소 같으면 SEC가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거래 정지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가격이 폭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차피 SEC가 못 움직이니까 당장 큰일은 없겠지?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혹은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충격이 덜할 수도 있는 거죠. 즉, 호재는 억눌리고 악재는 왜곡되는 시장의 건강한 가격 발견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격의 등락만 쫓아가다가는 큰 그림을 놓치기 딱 좋은 상황이네요. 그럼 이런 혼란을 뚫고 본질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체크해야 하는지 청취자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셧다운 종료 뉴스 그 자체입니다. 일단 셧다운이 끝나야 하니까요. 네, 특히 미국 하원의 예산안 표결 관련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고요. 둘째는 조금 더 전문적인 정보인데 SEC 공식 홈페이지의 공시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아, SEC 홈페이지? 네,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가 거기 올라오거든요. 마지막 셋째는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SEC 내의 각 부서별 공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속 승인 불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 부서 공지를 통해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규제를 볼 때는 그냥 잘 만들어진 법조항 하나만 볼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기계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계에 기름칠을 해주는 예산이 충분한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네요. 맞아요. 오늘 논의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규제는 법과 기관이라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아요. 아무리 최첨단 엔진을 갖춘 법이라는 차체가 있어도 기관이라는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거나 멈춰서 있다면 단 1cm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오늘 정말 중요한 관점을 배우게 되네요. 법과 기관, 두 개의 바퀴.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번 셧다운 사태는 결국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끝날 겁니다. 첫째, 며칠 내로 짧게 끝나는 경우,
이때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수많은 승인 안건들이 한꺼번에 본물처럼 터져나오면서 시장에 단기적인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아, 한꺼번에요? 네. 둘째는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 이 시나리오에서는 중요한 규제 결정에 긴 공백이 생기면서 산업 전체에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깔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프로젝트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쪽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될까요? 갑작스러운 승인 홍수와 기나긴 규제의 겨울 중 무엇이 더 위협적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국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단기적인 혼란이냐, 장기적인 공백이냐.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